스터디로드 에이미 해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2025 세컨드 에이미를 해설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합으로 분류한 세 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3번과 10번, 11번입니다. 먼저 3번, unit squares, grid, 격자라는 표현들, 쉬운 표현들이고요. 각각의 표현들을 붉은색 또는 파란색으로 칠한다. 칠하는 총 방법의 수를 구하라 하는 문제이네요. 이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각각의 정사각형들은 정확히 두 개의 붉은색 선분과 두 개의 파란색 선분을 가지게 되게끔 그러한 방식으로 칠하는 전체 방법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적당한 분류의 기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여 전체 경우의 수를 셀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데 가운데 네 선분의 색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네 선분의 색이 모두 같을 때, 예를 들어 빨강으로 같다고 하면 테두리 부분의 색깔들 자동 정해지죠? 따라서 가운데 선분들의 색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모두 두 가지 경우가 얻어지는군요. 다음으로는 가운데 네 선분 중 세 선분의 색이 같을 때 테두리 부분의 선분의 색을 정해보면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선분과 이 선분, 이 선분과 이 선분 부분은 색이 자동으로 정해지고요. 색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빨강과 파랑을 어떤 위치로 할 것이냐, 각각 두 가지씩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가운데 선분의 색깔 중 어떤 색을 세 번 쓸 것이냐, 그리고 나머지 한 색깔의 위치를 어느 위치로 할 것이냐, 그리고 테두리의 색을 정하는 방법이 각각 두 가지 있다고 하였으니 전체 32가지의 방법이 얻어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운데 색이 두 색인 경우인데요. 먼저 이와 같이 같은 색들이 붙어 있을 때 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선분, 이 선분 위치, 이 선분과 이 선분 위치는 색이 자동으로 정해지고요. 색이 서로 다른 이 경우에 대해서 테두리의 색을 어떤 위치로 정할 거냐, 두 가지. 역시 이 경우도 두 가지.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얻어지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가운데 색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이 네 가지. 빨강, 파랑, 파랑을 회전시키면서 네 가지 위치 관계가 얻어지네요. 그 다음에 테두리의 색을 정하는 방법의 수가 각각의 위치에서 두 가지씩, 이만큼이 얻어집니다. 마지막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가운데의 선분들이 직선을 이루는 경우, 각각의 사각형에서 본다면 테두리에서 색을 정하는 방법이 정확히 두 가지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직선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 두 가지, 각각의 정사각형마다 테두리 부분의 색을 정하는 방법이 각각 두 가지씩, 총 이만큼이 얻어지겠습니다. 32가지네요. 이제 여기까지 경우들을 모두 더하면 되겠죠? 가운데에 위치하는 네 선분의 색을 기준으로 분류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0번입니다. 16 chairs are arranged in a row. 한 줄로 배열되어 있다. 8명이 앉는데 No person sits next to two other people. 어떤 사람도 양옆에 모두 사람이 앉게끔 앉지는 않는다라는 뜻이네요. N은 the number of subsets of 16 chairs that could be selected. 의자들이 선택되는 방법의 수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요점은 의자가 선택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분할 필요가 없고 자리만 선택하는 거군요. 중요한 조건은 둘은 붙어 있어도 되지만 셋은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이해하셨죠? 단순히 경우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요. 모두 한 사람씩 떨어져 있는 경우부터 모두 두 사람씩 붙어 앉는 경우까지 말이죠. 빈자리 8개가 먼저 배열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맨 앞, 사이, 맨 뒤까지의 틈새에 사람이 앉게 되는 의자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는 총 9개의 틈새 중에서 8개의 틈새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9개에서 8개를 택하는 조합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9개의 틈새 중에서 7개의 틈새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런데 2명 위치를 정해야 하니 선택한 7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 곱해야 하는 거군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공식에 의해서 배열을 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차례차례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방향이 잡히시죠? 11번입니다. vertices 하면 vertex, 꼭지점의 복수형 꼭지점들이죠. 정 24각형이 있고요. 12개의
똑같은 길이의 선분들을 그리는데 각각의 꼭지점이 12개의 선분 중 정확히 하나의 끝점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끝점 기준으로 선분들은 다 분리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같은 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모든 선분들의 끝점들은 같은 꼭지점 개수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에 따라서 단순 분류하여 전체 방법의 수를 세어나갑니다. 바로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던가 이렇게 연결하던가 딱 두 가지 상황이네요. 간격이 2인 상황도 쉽게 예상이 됩니다. 어떤 두 점을 이었을 때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연결할 수 있을 텐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결국 이런 모양들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각각의 꼭지점들에 대해서는 이 점 위치로 갈 것이냐, 이 점 위치로 또는 이 점 위치 어떤 위치로 갈 것이냐 네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네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슬슬 복잡해지는데요. 간격이 3인 상황입니다. 단순히 그림 그리는 정도로는 해결하기가 힘들겠고 조금 더 신박한 특징을 찾아야 하겠네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했다고 한다면 이 점 입장에서는 이것과 연결하던가 이것과 연결하던가 두 가지 방법뿐인데 이미 이쪽으로 연결이 되었죠? 이쪽은 연결이 되지 말아야 하겠네요. 그렇다면 이 점은 어떻죠? 그 다음 점들이 있을 때 이렇게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 점 간격으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가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점 간격으로 모두 38에 24 8개의 꼭지점씩 한 묶음 모두 세 묶음으로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각각의 묶음에서 본다면 연결 방식이 두 가지씩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위치를 정하는 거죠. 각각의 묶음에서 된다 안 된다를 정하고 그것을 거꾸로 해서 또 하나의 방법을 정하고 각각의 묶음에서 두 가지씩 묶음이 세 묶음이니까 모두 2의 세제곱 8가지의 방법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규칙을 찾아냈죠? 차례로 12까지 해보면 됩니다. 조심해야 할 몇 가지 경우입니다. 간격이 5인 경우인데 5와 24는 서로서라서 5개 간격으로 꼭지점들을 표시해 나가다 보면 전체가 한 묶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모두 두 가지 방법이 얻어지겠군요. 간격이 8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한 묶음이 3개의 꼭지점으로 이루어집니다. 8, 3, 24니까요. 그렇다면 3개의 꼭지점에 대해서라면 어떤 두 개를 연결하면 된다, 그 다음은 안 된다, 그 다음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꼭지점이 중복이 되니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간격이 8인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0이 얻어집니다. 간격이 12인 경우가 마지막 경우인데 이 경우는 당연히 딱 한 가지 방법뿐이겠군요. 마주보는 점, 지름으로 12개를 연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5 두 번째 에이미를 해설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해석 문제들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